안녕하십니까, 강조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해소의 65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또 오랜만에 만나본 우리 형주 제자님의 질문에 특별한 강의를 해주려고 하는데요. 오늘 형주 제자님이 질문한 내용이 부등식의 범위를 구하는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덧셈, 뺄셈 부분의 문제들을 확인을 합니다. 시험에도 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심화 부분으로 나오게 되면은 곱셈, 나눗셈 계산도 나오고요. 고교 과정의 수1 부분에서는 이제 부등식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가지고 이제 범위를 구하는 이런 문제들을 확인을 하는데 아주 또 날카롭게 중요한 부분을 질문을 했네요. 자, 우리 형주 제자님의 오랜만에 질문 특별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형주 제자님, 이형주 제자님, 안녕하세요. 자, 중간고사는 어떻게 잘 봤죠? 잘 봤을 거라고 믿고 우리 형주 제자님 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학년 과정에서 부등식 부분이 또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실력의 기틀 수학의 수1 부분에서 또 만나볼 수가 있죠. 이 부등식의 범위를 잡는 문제에서 날카로운 부분을 질문을 하였습니다. 등호가 있고 없고, 그래 부등식에서는 등호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나 곱셈이나 나눗셈을 계산을 할 때는 음수가 껴들어가는 경우, 음수가 껴들어가는 경우에는 또 공식 아닌 공식들이 있었어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계산을 할 때 공식이 있는데 음수가 끼어들어 있는 경우에는 곱셈과 나눗셈에서 절대로 우리가 공식을 이용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을 만납니다. 자, 우선 우리 형주 제자님의 질문에서 좀 더 선생님이 자세하게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덧셈이나 뺄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들이 양수하고 음수가 양수, 음수가 들어있어 상관없어. 상관없습니다. 원리만 정확하게 지켜주면 되죠. 그러니까 덧셈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 형주 제자님한테 또 한 번 중요한 부분을 막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지.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A부터 B까지. 그래, 등호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굉장히 좀 까다로웠을 거예요. 자, C부터 얘는 또 등호 안 집어넣어 볼까요? 자, 얘는 우리가 또 D, 등호를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내가 X하고 Y를 더하려고 해. 더해주는 경우에는 크게 상관할 필요가 없어. 더하는 경우에 범위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작은 값을 여기다 넣어주면 되죠. 가장 큰 값을 여기다 넣어주면 돼. 최소가 되는 값과 최대가 되는 값을 넣어주면서 더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x의 가장 작은 값과 y의 가장 작은 값이 더해지는 경우에 그래요, 가장 작은 값이 나오죠. 자, 혹시 가장 큰 값을 확인할 겁니까? 더해줄 거예요. x의 가장 큰 값과 y의 가장 큰 값을 더해주는 경우에 바로 우리는 가장 큰 값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래, a하고 c를 더할 거야. 자, b하고 d를 더할 건데 쌤, 얘는요 등호가 있는데 얘는 등호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 도대체 등호는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되느냐? 한 개라도 없습니까? 자, 없애주세요. 왜? C는 지금 들어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A하고 C를 더했습니까? 자, 얘는 등호가 들어있지만 C하고 더해주면서 C가 등호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라도 등호가 들어있지 않다면 등호 안 집어넣어주면 돼.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쪽은 또 등호 둘 다 한번 등호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하고 D를 더해줬을 때 가장 큰 값이 나오는데 등호가 둘 다 없어? 둘 다 없는 경우에는 편하게 둘 다 없는 대로 써주면 돼요. 만약에 얘네들 둘 다 등호가 들어있습니까? 둘 다 등호가 들어있습니까? 써주면 돼. 이런 식으로 나와요. 만약에 내가 이제 x에서 y를 뺄 거야. x에서 y를 빼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 자, 혹시 양수든 음수든 덧셈이나 뺄셈은 상관이 없어요. 자, 이쪽에 가장 작은 값을 써줄 겁니까? 가장 작을 거야. 자, 이왕이면 x에서 y를 뺄 건데 어떤 경우에 가장 작은 값에서 가장 큰 값을 빼줬을 때 가장 작은 값이 나오죠. 따라서 가장 작은 x의 가장 작은 녀석에서 y의 가장 큰 값을 빼주면 돼. a에서 d를 빼주는 경우에 가장 작은 값이 나오고, 자, 또 가장 큰 범위를 만들 겁니까? x에서 y를 빼갖고 가장 큰 값을 만들어 주려고 한다면 이왕이면 x의 가장 큰 수에서 y의 가장 작은 수를 빼준다면 가장 큰 범위가 나오죠. 따라서 x의 큰 녀석이 누구예요? b예요. 자, 그럼 y의 가장 작은 녀석이 누굽니까? c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주면 돼. b-c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등호 처리가 문제죠. 선생님이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a에서 d를 뺄 건데 선생님 둘 다 등호가 들어있어요. 둘 다 들어있어? 부담 없이 써주면 돼. 자, B에서 C를 뺄 건데 얘는 등호가 들어있는데요. C를 뺄 건데 C는 등호가 없습니까? 한 개라도 안 들어있으면 등호 빼주면 돼. 이런 방법으로 구합니다. 자, 이제 우리 형주 제자님이 질문한 내용이죠. 자, 나눠줄 건데 곱하거나 우선 나누는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공식 아닌 공식이 있다라는 거. 덧셈은 있잖아. 쫙 더해주면 돼.
자, 왼쪽은 왼쪽끼리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쫙 더해주면 되고 뺄셈은 치그재그로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곱셈, 나눗셈은요 이렇게 음수가 들어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공식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우선 자 우리 세로로 써보도록 할게요. 4보다 마이너스 4보다 크지만 8보다는 작거나 같아. y는 2보다는 크지만 4보다는 작거나 같아. 여기서 y분의 x를 구할 거야. y분의 x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음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음수가 들어있으면 곱하거나 나누는 경우에 부호 자체가 바뀌어버리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하나씩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자, 얘는 누구? x에서 내가 y를 나눠줄 거거든. x 나누기 y를 할 건데 자, 마이너스 4를 2로 나눌 거야. 마이너스 4를 4로 나눌 거야. 실제로 계산을 합니다. 음수가 들어있으면 부호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따라서 마이너스 4를 2로 나눴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오죠. 마이너스 4를 4로 나눴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죠. 누가 더 작아요? 를 판단을 해줍니다. 가장 작은 녀석을 이쪽에다 써주기 때문에 누가 더 작습니까? 그래 마이너스 2가 더 작다는 것을 확인을 하는데 누구랑 누구 계산했어요? 등호 없지 계산한 녀석이지. 따라서 등호 없지 집어넣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가장 큰 값도 직접 계산을 해보는 거죠. 얘만 음수야. 이왕이면 양수하고 만나면 되겠네. 가장 큰 값은 자 우리가 어디서 나오게 되는 것을 전부 다 일일이 계산을 해봐야 돼. 자, 8에서 2를 나눠봐. 4가 나오죠. 8에서 4를 나눠봐. 2가 나오죠. 누가 더 크다라는 것을 확인을 합니까? 4가 더 크잖아. 그래, 이쪽에는 큰 값으로 4를 집어넣을 거야. 그런데 어디서 나왔어? 8하고 2가 만나서 나왔어. 이쪽에는 등호가 있어요. 얘는 등호가 없어요. 그렇다면 과감히 누구를 선택해? 등호 빼버려. 바로 다음과 같이 부등호를 결정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선 곱셈이나 나눗셈 같은 경우에는 공식이 없어. 부호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요. 하나씩 어떤 경우에 이왕이면 음수 중에서 가장 절대값을 키워주면 되겠고요. 가장 큰 수는 이왕이면 양수 중에서 절대값을 또 키워주면서 가장 작은 값과 가장 큰 값의 범위를 확인하고 부등호가 똑같게 사용이 되었다면 그 녀석을 그대로 집어넣고 하나는 등호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등호가 없는 애들끼리 계산을 했어. 하나라도 들어있지 않다면 등호를 과감하게 빼버립니다. 이러면서 우리 부등식에 자 전부 다예요. 이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의 모든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형주 제자님 모든 원리 전부 다 확인을 했어요. 됐습니까? 자,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정말 열심히 지켜보고 있답니다. 우리 형주 제자님 이름을 오늘 또 반갑게 불러줄 수 있어 선생님이 너무 좋아요.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많이 보여주고요. 우리 또 만날 거예요. 게시판과 회의소에서 또 만나요. 파이팅!